2023년 가을, 서울 은평구의 낡은 주택가. 쌀쌀한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는 오후, 72세 박영숙은 다락방 청소를 하고 있었다. 50년을 한 집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다락방은 시간이 켜켜이 쌓인 기억의 창고였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조심스럽게 천을 벗겨내자 나무 액자가 드러났다. 색이 바랜 캔버스에는 젊은 여인이 그려져 있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 1970년대의 서울 풍경이 섬세하게 담겨 있었다.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림 오른쪽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서명이 눈에 들어왔다. 박영숙 1972점 51년 전 21살의 영숙이 그린 그림이었다. 그녀는 그림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먼지 낀 캔버스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저 그림을 그렸던 21살의 자신이 떠올랐다.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에 다니며 매일 캔버스 앞에 서 있던 자신. 화가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청춘. 엄마, 뭐 하세요? 청소 다 하셨어요? 계단 아래에서 딸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숙은 황급히 그림을 다시 천으로 감쌌다. 48살의 딸은 언제나 바쁘고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과거의 꿈 같은 이야기를 이해할 만한 여유가 없어 보였다. 응. 거의 다 했어. 금방 내려갈게. 영숙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상자 깊숙이 넣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51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1972년, 대학교 3학년이던 영숙은 장래가 촉망되는 미술학도였다. 교수들은 그녀의 재능을 인정했고, 졸업 후 프랑스 유학을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해의 겨울, 아버지가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3남매 중 장녀였던 영숙에게 가족을 돌볼 책임이 주어졌다. 영숙아, 미안하다. 내 꿈을 이렇게 포기시키게 돼서. 병상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그녀는 대학을 중퇴했다. 23세 선을 보고 결혼했다. 남편 김철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그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여보, 이제 그림은 그만 그리고 살림에 집중해야지. 신혼 초 영숙이 작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남편이 말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붓을 놓았다. 곧 아이가 태어났고 그녀의 일상은 육아와 살림으로 채워졌다. 세월이 흘렀다. 딸 민지가 자랐고 영숙은 5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았다. 미술은 가끔 TV에서 보는 전시회 소식으로만 접했다. 붓을 잡는 대신 프라이팬을 잡았고 캔버스 대신 장롱을 정리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공허한 느낌이 있었다. 엄마는 평생 우리만 생각하고 사셨네요. 가끔 민지가 그렇게 말할 때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후회는 아니었지만 아쉬움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72세.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딸은 독립해서 살고 있었다. 영숙은 홀로 큰 집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 그림은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일깨웠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영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영숙은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다 한 장의 포스터를 보았다. 시녀 미술교실 수강생 모집.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재료비도 저렴했다. 영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포스터를 바라봤다.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도 될까? 마음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손도 떨리는데 제대로 그릴 수 있겠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해보고 싶어. 다시 한번 붓을 잡아보고 싶어.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문화센터 번호를 눌렀다. 신청을 마치고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첫 수업 날 영숙은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다. 교실에는 이미 서너 명의 수강생이 와 있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 강사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수업을 맡은 정수진 강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수지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수업은 기초부터 시작됐다. 연필 잡는 법, 스케치 방법, 명암 표현. 영숙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이었다. 손은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았지만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일 때마다 묘한 희열이 느껴졌다. 어머, 박영숙 씨, 정말 잘 그리시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김순자 씨가 감탄했다. 영숙은 쑥스럽게 웃었다. 아니에요. 예전에 조금 배운 적이 있어서.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었다. 50년 만에 다시 잡은 연필이었지만 손은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51년 전의 그림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오래 바라보았다.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젊은 날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거실 벽에 걸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주말에 찾아온 딸 민지가 그림을 보며 물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엄마가 옛날에 그린 그림이야. 대학 다닐 때 엄마가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 알았는데요.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예전에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영숙은 처음으로 딸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대학 시절의 꿈, 포기했던 유학, 결혼 후 놓아버린 붓. 민지는 조용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요즘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듣고 있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이 나이의 그림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민지야,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72세에 새로 뭘 시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반대의 뜻이 분명했다.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딸이 돌아간 후 그녀는 한동안 그림 앞에 서 있었다. 민지 말이 맞을까? 너무 늦은 걸까? 하지만 다음 주 수업 시간, 영숙은 어김없이 문화센터로 향했다. 이번에는 수채화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붓에 물감을 묻혀 종이에 색을 입힐 때 영숙은 51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박영숙 씨, 혹시 전공하신 거 아니에요? 수진 강사가 영숙의 그림을 보며 물었다. 네, 옛날에 대학에서 조금 배웠어요. 와, 정말 놀라워요. 기초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세요. 수진의 칭찬에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51년 만에 듣는 그림에 대한 칭찬이었다. 그 순간 영숙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해보자. 수업이 끝난 후 영숙은 미술용품점에 들렀다. 캔버스, 유화 물감, 붓, 이젤. 하나하나 고르는 시간이 설레고 즐거웠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 하나를 작업실로 꾸몄다. 창문 옆에 이젤을 세우고 물감을 정리했다.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51년 만에 캔버스 앞에 섰다. 흰 캔버스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손은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다. 붓을 들어 첫 선을 그었다. 몇 달이 흐르자 영숙의 작은 작업실은 그림들로 가득 찼다. 동네 골목길, 시장 풍경,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옛날 기억 속의 서울.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붓을 들었다. 식사도 간단히 하고 집안일도 최소한만 했다. 오직 그림에만 집중했다. 엄마, 또 그림 그리세요? 밥은 드셨어요? 주말마다 찾아오는 민지는 점점 걱정이 커졌다. 어머니가 그림에 빠져있는 모습이 불안했다. 응, 먹었어. 걱정 마. 영숙은 붓을 놓지 않고 대답했다. 캔버스에는 1970년대 서울의 다방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 다방 안의 사람들, 테이블 위에 커피잔. 세밀하고 따뜻한 그림이었다. 엄마, 솔직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취미로 가볍게 하시면 모를까. 이렇게 매달리시면. 민지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다. 민지야,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해.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영숙이 붓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엄마, 현실을 보세요. 72세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모녀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다. 민지는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다. 영숙은 다시 붓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한편 문화센터 수업은 계속됐다. 수진 강사는 영숙의 실력 향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영숙 씨, 이번 작품은 정말 대단하세요. 구도도 좋고 색감도 탁월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아는 갤러리에서 시니어 작가 그룹전을 준비 중이에요. 혹시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수진의 제안에 영숙은 깜짝 놀랐다. 저요? 전시회요? 네. 박영숙 씨 실력이면 충분하세요. 전시를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볼 수 있고 작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전시회. 51년 전 대학생 시절 꿈꿨던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까지 그린 작품들로 충분히 가능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밤새 고민했다. 전시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림을 세상에 내놓는 일이었다. 72세 할머니의 그림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비웃지는 않을까? 새벽녘, 영숙은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꺼내봤다. 골목길, 시장, 옛 서울의 풍경. 각각의 그림에는 그녀의 기억과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이 담긴 작품이었다. 해보자.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자. 다음 날, 영숙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전시회 참여하고 싶어요. 정말요? 너무 좋아요. 준비 열심히 해봐요. 전시회는 3개월 후로 예정됐다. 영숙은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에 들어갔다. 매일 8시간씩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손가락이 아프고 허리가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영숙은 특별한 그림을 시작했다. 1972년, 대학교 앞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21살의 자신. 옆에는 지금의 자신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캔버스에서 만나는 그림이었다. 이건 내 이야기야. 영숙은 혼잣말을 했다. 이 그림이야말로 자신이 전시회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었다. 몇 주 후, 민지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16살 손녀 지우도 함께였다. 할머니, 그림 그리신다고 들었어요. 지우가 작업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영숙은 놀라서 손녀를 바라봤다. 지우야, 어떻게? 엄마한테 들었어요. 궁금해서 왔어요. 지우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둘러봤다. 영숙은 긴장했다. 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멋있어요. 특히 이 그림. 할머니가 2명 있는 거 완전 의미 있는데요. 지우는 영숙이 가장 공들여 그린 그림 앞에 섰다. 응. 할머니의 젊은 시절과 지금을 그린 거야. 와, 이거 SNS에 올리면 엄청 반응 좋을 것 같은데요. SNS? 네. 인스타그램이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시는 거 엄청 인기 많아요. 특히 이렇게 멋진 그림은. 지우는 휴대전화를 꺼내며 설명했다. 할머니, 계정 만들어 드릴까요? 그림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영숙은 어리둥절했지만 손녀의 열정적인 모습이 기뻤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지우야, 그만해. 할머니 피곤하시게. 민지가 딸을 제지했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왜 할머니 응원 안 해요? 이렇게 멋진 일 하시는데. 넌 몰라. 현실. 할머니가 행복해 보이시는데 그게 현실 아니에요. 지우의 말에 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16살 딸이 자신보다 어머니를 더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영숙은 지우가 만들어준 인스타그램 계정을 바라봤다. 72세 신인 화가 박영숙. 첫 게시물에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그림 그리는 작품 사진이 올라가 있었다. 좋아요가 하나씩 늘어났다. 지우가 만들어준 인스타그램 계정은 예상 밖의 반응을 불러왔다. 첫 게시물은 하루 만에 좋아요 3,000개를 넘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다. 72세에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정말 멋지세요. 제 어머니께도 보여드려야겠어요.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림 너무 감동적이에요. 응원합니다. 영숙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봐주고 응원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 봤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대박 날 거라고. 주말마다 찾아와 새로운 그림을 업로드해주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더 고마워요. 저도 할머니 보면서 용기 얻어요. 나중에 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손녀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도전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팔로워는 2만 명을 넘어섰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지역 신문사 기자가 영숙의 집을 찾아왔다. 박영숙 작가님, 72세에 다시 붓을 잡으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젊은 여기자가 노트북을 펴며 물었다. 다락방에서 옛날 그림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잊고 살았던 꿈이 다시 떠올랐죠. 영숙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대학 시절의 꿈, 50년간의 헌신, 그리고 다시 잡은 붓. 기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받아 적었다.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질문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손녀는 많이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딸은 걱정을 많이 했죠.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숙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72세 할머니 화가 50년 만에 다시 잡은 붓. 늦어도 괜찮다는 걸 보여준 할머니. 사람들은 영숙의 도전에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복잡했다. 어머니가 유명해지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불안했다.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아닐까, 실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됐다. 엄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그림 그리시고. 민지야, 괜찮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하지만 건강이, 내가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더 건강한 거야.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이다. 전시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영숙은 총 15점의 작품을 완성했다. 각 작품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젊은 날의 꿈, 가족을 위한 헌신,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림 하나하나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어느 날 저녁, 수진 강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작가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 컬렉터분이 작가님 작품에 관심을 보이세요. 컬렉터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작품을 보고 연락 주셨어요. 전시회 전에 미리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영숙은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니. 며칠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영숙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그는 조용히 작품들을 둘러봤다. 이 그림, 정말 특별하네요. 그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는 그림 앞에 멈춰섰다. 1972년과 2023년이 만나는 순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이야기. 강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 구매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얼마로 생각하세요? 영숙은 당황했다. 가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300만 원에 구매하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300만 원. 영숙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자신의 그림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제 그림이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충분합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이 그림에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팔았다. 300만 원이라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줬다는 사실이었다. 엄마, 정말 그림을 300만 원에 파셨어요? 소식을 들은 민지가 놀라서 물었다. 응, 믿기지 않지? 와, 엄마 대단하세요. 진짜로. 처음으로 민지의 목소리에서 인정하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그것만으로도 영숙은 기뻤다. 전시회를 2주 앞둔 어느 날, 영숙은 마지막 작품을 시작했다. 제목은 72세의 봄.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늙은 나무가 새싹을 트우는 그림이었다. 나무의 주름진 껍질과 연두색 새싹의 대비가 강렬했다. 이게 나야. 영숙은 붓을 내려놓고 그림을 바라봤다. 72년을 살아온 자신,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꿈을 키우는 자신.
이 그림이야말로 지금의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작품이었다. 2024년 4월 15일, 드디어 전시회 날이 밝았다. 서울 삼청동의 작은 갤러리, 시니어 작가 5인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지만 영숙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아침 일찍 갤러리에 도착한 영숙은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들을 바라봤다. 15점의 작품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각 그림 옆에는 작품 설명이 붙어 있었다. 작가의 말, 이 그림들은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72세에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것이 이 전시회의 주제입니다. 박영숙 작가님, 준비 다 되셨어요? 수진 강사가 다가왔다. 네, 떨려요. 괜찮아요. 작품이 말해줄 거예요. 오전 11시 전시회가 시작됐다.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인스타그램으로 영숙의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 기사를 본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 갤러리는 금방 사람들로 붐볐다. 이 그림, 정말 72세 할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젊은 여성이 작품 앞에서 감탄했다. 네, 맞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진짜 대단하세요. 저희 엄마도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시거든요. 이 전시회 사진 찍어서 보여드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특히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의 그림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다. 21살과 72세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그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엄마. 오후 2시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였다. 그녀는 남편 재훈과 딸 지우와 함께 갤러리에 들어섰다. 왔구나. 영숙은 가족을 맞이했다. 민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갤러리를 둘러봤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며 그녀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엄마, 이게 다 엄마가 그린 거예요? 응. 민지는 72세의 봄 앞에 멈춰 섰다. 주름진 나무 껍질에서 돋아나는 연두색 새싹.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 엄마는 이런 마음이었구나. 평생 가족만 돌보며 살았던 어머니,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딸을 키웠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72세에 다시 꿈을 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민지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왜 미안해? 제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괜찮아, 민지야. 내가 걱정해줘서 고마웠어. 모녀는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할머니, 진짜 최고예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 완전 많아요. 할머니 완전 유명인사 되신 거 아니에요? 오후 내내 갤러리는 방문객들로 붐볐다. 영숙은 쉴 틈 없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고 사진을 찍었다. 지치기는 했지만 행복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저녁 6시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이 열렸다. 갤러리 관계자, 다른 작가들, 미술 애호가들이 모였다. 갤러리 큐레이터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작가님이 계십니다. 72세에 다시 붓을 잡으신 박영숙 작가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영숙이 입을 열었다. 50년 동안 가족을 돌보며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작년 가을, 다락방에서 옛날 제 그림을 발견했을 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조용히 영숙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붓을 잡는 순간 알았어요. 늦은 건 없다는 걸.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라는 걸.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이 그림들은 제 50년의 이야기이자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꿈을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72세도 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리셉션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영숙에게 다가왔다. 작가님, 저 오늘 정말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피아노를 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포기했죠. 오늘 작가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하세요. 분명 할 수 있어요. 영숙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빛이 있었다.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은 사람의 눈빛. 전시회 첫날이 끝났다. 밤 9시 갤러리 문을 닫을 때쯤 수진이 다가왔다. 작가님, 오늘 작품 3점이 판매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다른 갤러리에서도 전시 제안이 들어왔고요. 영숙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제가 진짜 화가가 된 건가요? 네. 이미 훌륭한 화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지가 운전을 하고 영숙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말했다. 고마워. 민지야, 제가 엄마를 너무 몰라봤어요. 엄마는 그냥 우리 엄마인 줄만 알았지. 꿈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응원할게요. 엄마의 꿈을.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72년을 살아온 이 도시에서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일주일, 영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SNS에서는 72세 할머니 화가가 화제가 됐고, 여러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쏟아졌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만 명을 돌파했다. 할머니, 이거 봐요. KBS 아침마당에서 출연 요청 왔어요. 지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방송? 내가?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인터뷰하고 싶대요. 영숙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할머니였던 자신이 이렇게 주목받는다는 것이. 첫 방송 출연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영숙은 손을 꼭 쥐었다. 옆에서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줬다. 엄마, 괜찮아요. 평소처럼만 하세요. 응, 고마워.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밝은 조명과 카메라들이 보였다. 사회자는 따뜻한 미소로 영숙을 맞이했다. 박영숙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시작됐다. 사회자는 영숙의 이야기를 정중하게 물었고, 영숙은 천천히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51년 전 대학 시절 이야기,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꿈, 그리고 72세에 다시 잡은 붓.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시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용기를 내셨나요? 사회자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도전하다 실패하는 게 낫다는 걸.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마음이죠. 스튜디오에 박수 소리가 울렸다. 방송이 끝난 후 영숙에게 시청자들의 문자가 쏟아졌다. 어머니께 보여드렸더니 우시면서 용기를 얻으셨대요. 저도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72세에도 늦지 않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은 하나하나 댓글을 읽으며 뭉클해졌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있었다. 한편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작품 판매 문의는 계속 들어왔다. 한 대기업의 임원이 영숙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작가님, 저희 회사 로비에 작품을 걸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회사 로비요? 네. 72세의 봄 같은 작품이요.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서요. 영숙은 커미션 작업 제안을 받았다. 기업의 가치를 담은 대형 작품. 가격은 1천만 원.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다. 제가 그런 큰 작품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작가님의 작품에는 진심이 담겨 있거든요. 영숙은 고민 끝에 도전을 수락했다. 가로 3m, 세로 2m의 대형 캔버스. 평생 그려본 적 없는 크기였다. 하지만 두렵기보다는 설렜다. 작업은 쉽지 않았다. 큰 캔버스를 다루려면 체력이 필요했고, 영숙의 72세 몸은 쉽게 피곤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작업을 진행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지가 작업실에 들러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하고 있어. 그래도 건강이 먼저예요. 민지야, 엄마는 지금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2달 후, 대형 작품이 완성됐다. 도전의 계절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다. 사계절을 지나는 나무가 그려져 있었다. 봄의 새싹, 여름의 푸르름,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그리고 다시 봄.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생명의 순환을 표현한 작품이었다. 작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작품을 본 기업 임원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작품, 우리 직원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 같아요. 작품은 회사 본사 로비에 설치됐다. 영숙은 제막식에 초대받았다.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작품이 공개되는 순간, 영숙은 가슴이 벅찼다. 이 작품을 그린 박영숙 작가님은 72세에 다시 붓을 잡으셨습니다. 이 작품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CEO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직원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저녁, 영숙은 민지, 재훈,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큰 작품을 완성하시다니.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도 유명해졌어요. 재훈이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다음에는 뭐 그릴 거예요? 지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 가족 이야기요?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아온 엄마의 이야기.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던 순간들. 영숙의 말에 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민지야, 엄마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를 키우며 그림을 포기한 것도,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도, 그게 내 선택이었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식탁 위에서 네 사람의 손이 모였다. 영숙은 가족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SNS에서는 악플도 달리기 시작했다. 72세 할머니가 무슨 그림이야. 그냥 화제성으로 띄워주는 거지. 실력도 없으면서 나이 팔아서 유명해지네. 지우가 그런 댓글들을 보고 화를 냈다. 할머니, 이런 악플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지우야.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는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진심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리고 악플보다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 그걸로 충분해. 영숙의 성숙한 태도에 지우는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됐다. 2024년 여름, 영숙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늦깎이 예술가들 특별전을 기획하는데 메인 작가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시립미술관이요? 영숙은 전화를 받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네. 박영숙 작가님의 이야기가 특별전의 취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큐레이터의 설명에 따르면 전시회는 50세 이후에 예술 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을 조명하는 기획이었다. 영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작가였다. 전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 전시 공간으로 약 100평 정도 드릴 예정입니다. 30점 정도의 작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30점. 영숙은 지금까지 20점 정도의 작품을 그렸다. 새로 10점을 더 그려야 했다. 전시는 3개월 후였다. 할 수 있을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 3개를 믿어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립미술관. 젊은 시절 꿈꿨던 바로 그곳이었다. 대학생 때 친구들과 전시를 보러 갔던 곳. 언젠가 내 작품도 여기 걸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곳.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주말에 들른 민지가 물었다. 민지야, 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게 됐어. 정말요? 엄마, 대박이에요. 민지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51년 전 포기했던 꿈이 72세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영숙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3개월 안에 10점의 작품을 완성해야 했다. 그것도 시립미술관 수준의 완성도로.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할게. 하지만 작업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72세의 몸은 젊은 시절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팠고 세밀한 작업을 하다 보면 손이 저렸다. 어느 날 저녁 작업 중이던 영숙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다. 엄마. 다행히 민지가 방문한 직후였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간 영숙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 저혈압 진단을 받았다. 무리하셨어요. 이 나이에 하루 10시간씩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민지는 어머니를 꾸짖었다. 엄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건강이 먼저라고. 미안해. 그런데 전시회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 건강이 먼저죠. 병실에서 영숙은 고민에 빠졌다. 전시회를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올까? 다음 날 수진 강사가 병문안을 왔다. 작가님, 괜찮으세요? 네, 좀 무리를 했나 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업 속도 조절하시고 제가 준비 과정 도와드릴게요. 수진의 제안에 영숙은 감사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을. 퇴원 후 영숙은 작업 방식을 바꿨다. 하루 4시간씩만 작업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 민지와 지우도 자주 작업실에 와서 도왔다. 할머니, 이 물감 색깔 어때요? 엄마, 차 한 잔 드세요. 가족의 응원 속에서 작업은 조금씩 진행됐다. 그리고 영숙은 새로운 주제를 발견했다. 가족. 72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그리자. 영숙은 가족의 일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함께 식사하는 모습, 손녀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딸이 자신을 돌보는 모습.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캔버스에 담겼다. 엄마, 이 그림, 우리예요? 민지가 작품을 보며 물었다. 응, 너와 지우. 그리고 엄마, 그림 속에는 세 세대의 여성이 있었다. 할머니, 엄마, 손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시간이 흘러 전시 준비 막바지에 이르렀다. 영숙은 30점의 작품을 모두 완성했다. 각 작품에는 그녀의 72년 인생이 담겨 있었다. 전시 일주일 전, 시립미술관에서 작품 설치가 시작됐다. 영숙은 자신의 그림들이 미술관 벽에 걸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작가님, 여기 오셔서 확인해보세요. 큐레이터가 영숙을 불렀다. 전시장 중앙에는 가장 큰 작품이 걸려 있었다. 새 세대의 봄이라는 제목의 가족 그림이었다. 이 작품을 중심으로 나머지 작품들을 배치했습니다. 영숙은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의 이야기로 펼쳐져 있었다. 젊은 시절의 꿈, 가족을 위한 헌신, 포기와 재발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완벽합니다. 영숙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전시 전날 밤, 영숙은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이면 51년 전의 꿈이 이루어진다. 시립미술관 개인전. 72세의 이룬 꿈. 아버지, 보고 계시죠? 딸이 화가가 됐어요. 영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51년 전 병상에서 미안해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늦었지만 꿈을 이뤘다고. 전시회 개막일. 2024년 9월 15일 토요일. 서울시립미술관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다. 영숙의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접한 사람들. SNS에서 그녀를 팔로우하던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전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정말 많이 오셨네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완전 대박이에요. 지우가 흥분해서 사진을 찍었다. 오전 10시, 개막식이 시작됐다. 미술관 관장, 큐레이터, 여러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의 가족이 있었다. 박영숙 작가님의 작품은 단순히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성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관장의 개회사에 박수가 터졌다. 이어서 영숙이 단상에 올랐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72세 신인 화가 박영숙입니다. 영숙의 말에 웃음과 박수가 동시에 나왔다. 51년 전, 저는 이 미술관의 친구들과 전시를 보러 왔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언젠가 내 그림도 여기 걸리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꿈은 아버지의 병으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영숙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50년 동안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림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다락방에서 옛날 제 그림을 발견했을 때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72세에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붓을 잡는 순간 깨달았어요. 늦은 것은 없다는 걸.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영숙은 잠시 멈춰 가족들을 바라봤다. 민지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전시회의 모든 작품은 제 72년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꿈, 헌신, 포기, 그리고 재발견. 만약 이 자리에 꿈을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72세도 할 수 있다고. 미술관 홀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개막식이 끝나고 전시 관람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특히 새 세대의 봄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 그림 보세요. 할머니, 엄마,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한 중년 여성이 딸에게 말했다.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영숙은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관람객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감동, 공감, 그리고 용기를 읽을 수 있었다. 작가님, 한 60대 여성이 영숙에게 다가왔다. 작가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평생 남편과 아이들만 돌보며 살았는데 오늘 이 전시를 보고 결심했어요. 저도 뭔가 시작해보겠다고.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글을 쓰고 싶어요. 젊었을 때 소설가가 꿈이었거든요. 하세요. 분명 할 수 있어요. 영숙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를 바라봤다. 오후 늦게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전시장에 들어왔다.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영숙의 그림을 보며 진지하게 토론했다. 이 작가님, 우리 학교 선배세요. 한 학생이 말했다. 정말요? 네. 1970년대에 다니셨대요. 그런데 중퇴하시고 50년 만에 다시 시작하신 거래요. 와, 대박이다. 학생들은 1972년의 꿈이라는 작품 앞에 멈춰섰다. 젊은 시절 영숙이 캠퍼스에서 그림을 그리던 모습을 담은 작품이었다. 선배님의 꿈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한 학생이 뭉클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저녁 6시, 공식 일정이 끝났지만 관람객들은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영숙은 출구에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 잘 봤습니다. 작가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다음 전시도 꼭 올게요. 하루 종일 서 있던 영숙은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이보다 더 행복한 날이 있을까? 엄마, 이제 집에 가요. 피곤하시죠? 민지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응. 조금. 하지만 행복한 피곤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72년을 살아온 이 도시에서 51년 만에 꿈을 이뤘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말했다. 엄마 때문에 저도 깨달았어요. 꿈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그리고 엄마는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지만 동시에 엄마 자신의 삶도 중요하다는 걸. 고마워, 민지야. 내가 이해해줘서.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꿈을 응원할게요. 더 많은 그림을 그리시고 더 많은 전시를 하세요.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가족의 이해와 응원.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운 영숙은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시립미술관 개인전. 수백 명의 관람객. 그들의 뜨거운 반응. 나는 정말 화가가 된 거야.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72세의 봄은 이제 시작이었다. 전시회는 3개월간 계속됐다. 매주 수천 명의 관람객이 찾아왔고 영숙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화제가 됐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영숙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였다. 매일 수십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작가님 덕분에 20년 만에 첼로를 다시 잡았습니다. 65세에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어요. 포기했던 제빵사의 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각각의 이야기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작가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책이요? 네. 자서전 형식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영숙은 고민했다. 자신의 평범한 삶이 책이 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수진의 격려로 책 집필을 시작했다. 작가님의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실이 있어요. 책 집필은 또 다른 여정이었다. 72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영숙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도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엄마, 이 부분 읽어보세요. 민지가 원고를 읽으며 말했다. 가족을 돌보던 50년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 그림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진심이야. 민지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딸로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어머니의 꿈을 빼앗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았다. 한편, 영숙의 영향력은 예상치 못한 곳까지 미쳤다. 한 지자체에서 시니어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영숙의 사례에 영감을 받아 만든 프로그램이었다. 박영숙 작가님, 이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지자체 담당자가 제안했다. 제가요? 네. 작가님의 이야기가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예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숙은 흔쾌히 수락했다. 홍보대사로서 그녀는 여러 문화센터와 복지관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할머니예요. 한 복지관에서 영숙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도전했다는 거예요. 72세의 붓을 다시 잡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청중석에는 6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80대 할머니가 영숙에게 다가왔다.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3세입니다. 저보다 11살 많으시네요.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춤을 추고 싶어요. 젊었을 때 발레를 했었거든요. 그럼 하세요. 83세에도 춤출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영숙은 그녀를 껴안았다. 몇 달 후, 그 할머니에게서 편지가 왔다. 시니어 발레 클래스에 등록했고 매주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읽으며 영숙은 뭉클했다. 내 도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시간이 흐르며 영숙은 점점 더 바빠졌다. 전시회, 강연, 인터뷰, 책 집필.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림 그리기. 할머니,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하지만 내 말이 맞아. 가끔은 조용히 그림만 그리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좀 쉬세요. 응, 그래야겠다. 영숙은 한 달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작업실에만 머물렀다. 오직 캔버스와 붓,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다.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였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순간, 커피를 마시는 시간, 골목길을 걷는 할머니들, 시장에서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이게 바로 삶이야. 영숙은 혼잣말을 했다. 화려한 성공이나 큰 꿈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이었다. 한 달 후, 일정을 재개한 영숙에게 또 다른 제안이 왔다. 한 대학교에서 특강을 요청한 것이었다. 바로 홍익대학교. 51년 전 자신이 다니던 학교였다. 엄마, 대학교 특강이요? 민지가 물었다. 응, 홍대에서. 엄마가 다니시던 학교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특강 날,
영숙은 51년 만에 홍익대학교 캠퍼스를 찾았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있었다. 선배님, 어서 오세요. 미술학부 학생들이 영숙을 맞이했다. 강의실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0년에 이 학교에 입학했던 박영숙입니다. 영숙의 말에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51년 전 저는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계획했죠. 하지만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았다. 중퇴, 결혼, 육아, 그리고 50년간의 침묵, 그리고 72세의 재시작.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포기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선배님, 저는 지금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는데, 저는 작가가 되고 싶거든요. 내 마음을 따라가세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마세요. 모든 경험은 결국 너의 자산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영숙은 51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젊고, 열정적이고, 고민 많던 그때의 자신. 2025년 봄, 영숙은 73세가 됐다. 그녀의 자서전 72세의 봄이 출간됐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책에는 그녀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작품 사진들이 실려 있었다. 엄마, 책 진짜 잘 나왔어요. 민지가 새로 나온 책을 펼치며 말했다. 그러니? 내가 봐도 신기해. 엄마 인생의 한 권의 책이 되다니. 자랑스러워요. 책 출간 기념회가 열렸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영숙은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 책을 쓰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후회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책의 제목은 72세의 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73세, 74세, 앞으로도 계속 봄은 올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박수 소리가 울렸다. 영숙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행사가 끝난 후, 영숙은 조용히 작업실로 돌아왔다. 벽에는 새로운 작품이 걸려 있었다.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길을 따라 걷는 노인의 뒷모습. 길 양옆에는 사계절의 풍경이 함께 있었다. 이게 나야. 영숙은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릴 것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것이었다. 며칠 후, 영숙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갤러리에서 보낸 것이었다. 엄마, 이거 봐요. 파리에서 전시 제안이 왔어요. 민지가 흥분해서 말했다. 파리? 네. 내년 봄에 시니어 아티스트라는 주제로 국제 전시를 한대요. 엄마를 초대하고 싶다고. 파리. 51년 전 유학을 꿈꿨던 그 도시. 영숙은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믿기지 않았다. 엄마, 가세요. 꼭 가세요. 하지만 내 나이에 파리까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가 항상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늦은 건 없다고. 민지의 말에 영숙은 웃었다. 딸이 이제 자신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다. 그래. 가자. 파리에. 준비는 순조로웠다. 새로운 작품 10점을 그렸고, 파리 전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다. 가족들은 모두 응원했다. 할머니, 파리 가시면 에펠탑에서 사진 찍어주세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다. 그래. 꼭 찍을게. 2025년 가을, 영숙은 파리로 향했다. 민지가 함께 동행했다. 51년 만에 떠나는 해외여행. 그것도 파리였다. 엄마, 긴장되세요? 비행기 안에서 민지가 물었다. 응. 떨려. 하지만 설레기도 해.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73세의 파리 전시회라니. 나도 믿기지 않아. 파리에 도착한 영숙은 갤러리를 방문했다. 말의 지구의 작은 갤러리였지만 역사와 품격이 느껴졌다. Bienvenue, Madame Park. 갤러리 디렉터가 영숙을 반겼다. Your story is truly inspiring. We are honored to exhibit your work. 영숙의 작품들이 설치됐다.
유럽의 관람객들도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72 years old and started painting again. Incredible. This is what we call never too late. 전시 오프닝 날, 영숙은 파리의 예술가들과 미술 애호가들 앞에서 연설했다. I am 73 years old. For 50 years, I forgot about my dream. But last year, I found it again. And here I am, in Paris, the city I dreamed of 51 years ago. 영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은 전해졌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전시가 끝나고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 영숙과 민지는 에펠탑 앞에 섰다. 엄마, 사진 찍어요. 응. 두 사람은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영숙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계속 그림 그리고 싶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한국으로 돌아온 영숙은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새로운 작품을 그리고 강연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다. 73세의 삶은 72세보다 더 바빴고 더 의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영숙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민지가 케이크를 가져왔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다. 촛불을 끄며 영숙은 소원을 빌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엄마, 무슨 소원 비셨어요? 비밀이야.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영숙은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새 캔버스가 이젤에 놓여 있었다. 흰 캔버스를 바라보며 그녀는 붓을 들었다. 다음엔 뭘 그릴까? 아직 그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인생의 풍경, 사람들의 이야기, 희망의 메시지. 73세 영숙의 붓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작업실은 고요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설렜다. 72세에 시작된 봄은 이제 73세를 지나 74세로, 75세로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붓이 캔버스에 닿았다. 첫 선이 그어졌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영숙은 미소 지었다. 인생은 계속되고, 꿈도 계속되고, 봄도 계속될 것이었다. 나이와 상관없이